단기적으로는 당장 뭐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대표 뽑아야 되니까 뉴스공장하고 유시민 작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까지 그 포지션을 보거나 또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김어준 공장장이 바로 얘기했잖아요. 자기 말 안 들어서 합당 안에서 합당 반대하는 분열 세력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졌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걸로 할 텐데 저는 이번에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의 대결이 아니라 저는 당의 노선 다음에 총선과 정권 연장,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코노미스트에다가 얘기를 자기 위험하다고까지 지금 경고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이 요번에 저는 아름다운 경선 안 해도 돼요. 세게 붙어서 앞으로 당이 앞으로 20년, 30년 당이 어떤 방향을 노선을 갖고 해야 될지 깃발론이 중요한지 그런론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요번에 규정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왜 저 유시민 작가가 깃발론을 이렇게 갑자기 주장하는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 이해찬 총리님 그 상갓집에서 그 뒷얘기로는 유시민 작가께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통성 있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갖고 했는데 열었더니 그때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강선우 의원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당을 망치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철학이나 가치관을 강화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 이후에 이렇게 ABC론도 나오고 깃발론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 부작용보다 더 크게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인정하고 인정하자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진보만 가지고는 정권 재창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나 우파 있는 분들도 당겨야 이재명까지 끌어당겨야 다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이재명 정권의 일련의 성과도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저는. 그 김재 소장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평소에 얘기했던 ABC론, A는 가치지향, C는 이익집단, B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가 보이는 행보는 ABC 중에서 뭡니까? 제가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또는 뉴스공장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면 정청래 대표가 하는 행보가 A라는 영역에 확고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청래 대표의 얘기하는 걸 다 들으세요. 본인은 노사모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당을 이끌고 있고 이게 당원 주권 나간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완벽한 A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아니 그래 A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정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정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A다. 김어준 공장장도 보기에는 확고한 A다. 상대적으로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는 A인 거죠. 상대적으로. 아니 상대라는 것은 대상이 있을 때가 문제고 지금 현재 보이는 행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경쟁상대가 있을 때는 뭐 다 가치지향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그걸 제외하고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 ABC에 대한 걸로 놓고 보면 그리고 그 지금 발언이나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완전히 A다. B다, C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상황이나 내지는 차선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청래 대표는 A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는 이건 C다. C다. 연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안진걸 소장과 아무리 가깝지만 안진걸 소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지적해 주는 게 선배의 역할입니까? 나는 안진걸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진걸이 옳은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정치라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가가지고 다 망쳤는데 그래서 제도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논쟁은 충분히 하되 그 논쟁의 결과가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공장장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뭔가가 잘못돼 있거나 편향돼 있으면 충원을 해줘야죠. 그게 좋은 선배이자 동지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정청 대표님은 유시민 작가님의 그 분류법에 하면 A이거나 A에 가까우신 분이죠.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이 수십 %가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로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게 더 늘어나서
만약에 지지율이 70% 80% 그게 류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든 아니면 새로운 지지층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든 저는 너무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A, B, C라는 딱지를 붙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A도 B와 C의 면이 있을 수 있고 C도 그러다가 B가 되고 A가 되기도 합니다. 김재현 대표님이 저랑 같은 토론에서 방송에서 그분은 평생 진보만 살아온 분 아닙니까? 네. 진보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진 선명 진보잖아요. 예. 아니 노동조합하거나 우리 당원들 중에도 처음에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아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정말 사적인 이유로 노조의 문을 두드리거나 상담하거나 진보당의 문을 두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민주, 민생, 평화, 노동 존중의 투사로 되고 열성 당원으로 되어 있더라. A가 C로 타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C가 B가 되고 A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절대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들이나 또 그 급에 굉장히 영향력 큰 존경받는 또 신뢰받는 영향 큰 분들 있잖아요. 이 국면에서는 정말 이재명 경우 성공만 생각한다면 또 민주당의 대혁신 대단결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정책 대표님이 무조건 편들어 줄 게 아니라 일단은 그동안 대표로서 잘했다. 다만 선거 결과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표적인 정치대표 힘을 실었던 박지원 대표님, 박지원 정치구단님이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지도부가 총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그리고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고언을 좀 받아들이게 그런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들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는 결국 민주당의 통큰 화합과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한 뭔가 이제 계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분류했던 그 방식 A, B, C 중에서 여러분은 가치입니까? 이익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쯤에 섞여 있는 분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현 대표가 하고 있는 건 C처럼 보인다는 거, 본인의 진심은 A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민주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ABC 중에서 어디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 질문을 저는 매우 단순하지만 드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솔직하게 어느 쪽입니까? 자신의 사적 이익, 오로지 국가 국민의 이익 아니면 사적 이익과 국가 이익이 뒤섞여 있는 B다.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B가 옳다고 봐요. 저도 B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익각 사익이 조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요새 저 선거 떨어지고 갑자기 저 예전에 읽었던 군주론을 다시 읽는데 군주론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떠한 절대적인 거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게끔 이거를 갖다 잘 선택하는 게 군주의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부터 뭐 제가 저 김영보 원장님 앞에서 대통령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더 강화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공익만 추구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사익만 추구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서 그 국민의 상황,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저 지도자의 덕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ABC 중에서 어디입니까? 가치와 이익이 이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는 분이죠. 네. 예, 본인이 그 힘든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면서도 이 성공하기 위한 게 개인의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뭔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이걸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성남 사람들, 공단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남 시장이 되면서는 성남 시민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로서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쓸모라는 거죠.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쓸모. 그게 가치만 갖고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게 이익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의 이익. 예.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거를 겪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아프면 나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랑 좀 비교해서 얘기하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청래 대표님의 지금 연임 무죄가 아직 우리가 이 주제에서 좀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철저하게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그다음에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그런 가치와 우리 당원 국민들 지지자들의 이익과 결부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전혀 그렇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김용 본장님이 쓰신 책 대통령이 쓸모가 쓸모, 굉장히 예. 명저입니다. 예. 저런 부분이 잘 나와 있고 대통령님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전형적인 A죠. 그런데 살아오신 행보를 보면 높은 이상과 원칙으로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자기 이익으로 막 탈당을 하고 막 이당 저당 기웃거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노 친문 그다음 친 DJ 우리가 이렇게 쭉 걸어온 우리 민주당의 길에 가장 저는 서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A라는 게 B와 C하고 소통하는 A야 되고요. 네. B와 C를 끌어들이는 A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A로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거나 주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B와 C를 포용하는 A가 진짜 A가 큰 A가 되고 그렇죠. 진짜 그게 위대한 정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DJ 노무현 문재인 다 만들었지만 공과가 있지만 사실 정권 교체를 실패했다든지 막판에 중간부터 막 지지를 엄청 떨어 개혁 정책에 혼선을 그런 지금은 너무 다 좋게만 기억하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혼선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걸 최소화하고 지지는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애청자들이 온라인에서도 보면 막 뉴 이재명을 너무 악마하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았고 새롭게 지지한 분들로 두 팔 벌려 환영해야죠. 근데 뉴 이재명을 표방한 자들 중에 일부가 극단적으로 친노 친문 세력을 막 공격하잖아요. 이런 그건 저는 뉴 이재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갈라친 세력이죠. 그건 또 구별해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저 일부에서 쓰는 친문 뭐 등등등등 멸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멸칭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존중을 해줘야죠. 이재명 대통령에겐 정청래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기 대표와 정진 대표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존중해주면서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참혹한 결과가 분명하니까 대혁신, 대단결, 대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라는 고언을 정치 대표님이랑 친한 정치평론가들도 방송에서 이미 하더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ABC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조금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뭐 다들 이제 C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를 일단 배제해야 A라는 집단이 더 이제 단결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 판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99.9% A 유형이에요. 근데 그 B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그 C라는 것의 해석도 똑같은데요. 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자리를 앉았다. 당대표다. 경기도지사다. 성남시장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다. 이거를 사익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공적인 위치에 불과하다라고 볼 거냐. 지금 제가 이 논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C를 추구하는 사람이 마치 A라고 포장을 해놓고 진짜 A를 지향하는 사람 알고 보면 니도 B, C 중에 하나지라는 그 껍데기 끝에 있는 약간의 논리를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당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뭐 국무총리 그거 다 지 이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버리면 ABC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가 ABC를 구분하는 것은 진짜 내가 돈도 많이 벌어먹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군림을 하고 그 윤석열 같은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사적 이익이죠. 돈도 슈킹하고 다른 놈한테 이권 사업 개입하고 이런 것이 아닌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익이다라고 봐버리는 순간 이것은 C를 추구하는 사람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너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와닿는 게 그래서 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게 권력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건 권한이다. 예. 그리고 나는 이게 도구다. 국민의 이 복리 증진을 위해서 내가 뛰어야 되는 그런 나는 도구다. 그래서 지금 그 ABC에서 이 론은 이 정치인의 도구론과 연계해 보면은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 이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길, 민주당은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그 주체가 돼가지고 이건 내 거야, 내 권력이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피곤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정치는 수분을 견디는 게 정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뭐 요즘에 제가 방송 나가서 얘기하면은 특히 저기 신문 기사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면 뭐 댓글이 한 거의 80%가 저 범죄자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야.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이 민주당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말고 우리 안 소장님이시나 우리 저 김민주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지금의 현상을 좀 명확히 해서 우리가 민주당은 도구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한 지금 뭐 새로운 지도부, 나 아니면 대표, 그런 걸 좀 내려놔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좀 국민 시각에서 보자. 늘 다 여의도 문법이다. 여의도 문법에서 보면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공천 안 될 것 같아. 근데 한 발만 떨어져서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민주당을 좀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새로운 그다음에 또 연임될 수도 있고 우리 민주당의 과제는 지방선거 정말 실상을 왜 졌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준비 안 하니까 이렇게 지내. 저는 가장 뼈 아픈 게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게 지방정부 아닙니까? 지방규정발전. 예, 예. 전국이 살아야지. 저 부산이 살아고 경남이 살고 맞아. 호남이 살아야지 같이 산다. 그게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청년 문제 모든 거 해법의 영순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지금 숫자에 치중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지방정부 저기 그 115개를 우리가 이기고 국민의힘이 95개 가져왔어요. 참패 중에 참패예요. 예, 예. 저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예. 제가 후원에 맞는 후배들한테 제가 야 너는 시장 되면은 네가 이재명이야. 네가 그렇죠. 저 용인에서 그다음에 네가 하남에서 네가 의정부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거덜나 버린 겁니다. 그 기회조차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강원도 불구경하듯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지금 모든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여기 저기 저는 그거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좀 그런 논쟁이 정리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고 좀 그거를 우리가 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